결론은 뭐냐면 건물의 매력이 곧 이 동네의 매력이 된다. 이 동네의 상권을 결정짓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건물이 곧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건물이 브랜드화가 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꼽자면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건물이 브랜드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지가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주변에 그 건물을 따라서 브랜드화 시키려는 건물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답. 이제 여기 앉아도 되겠어. 브랜드화가 되면서 그 브랜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다른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거기가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타운이 형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래 사례가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거래 사례가 생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그 브랜드들이 임대료를 높여놓으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물도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 브랜드화가 잘 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지역,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이죠. 성수동. 성수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힙하다. 맞나요? 네, 맞아요. 가보셨죠? 네, 저 성수동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성수동 하면 힙한 브랜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 다 체험하고 싶고 보고 싶고 사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건물이 이제 브랜드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성수가 브랜드가 되는 과정 중에 필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성수에 있는 건물들 공장지대였죠. 예, 그 철문이 달린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필수적 요소가 저는 밸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전적인 것 플러스 현대적인 것을 가미해서 밸류업을 해서 우리가 예쁜 브랜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수가 요즘 지가가 상향이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과정이 필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수라는 이 브랜드를 만든 이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을 제가 읊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브랜드가 된 건물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다 아실걸요? 대림창고라고 하시나요? 그 철문, 그리고 층고 높은 아주 공장처럼 생기고 쪽빛한 지붕, 삼각 지붕이 얹어져 있는 아주 투박한 외관을 지니고 있는 대림창고입니다. 대림창고를 보시면 다들 카페,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애초에 대림창고는 브런치 겸 카페 겸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전시회 보러 갈 때 무료로 안 보고 우리 돈 내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면서 우리가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전시는 기본으로 건물과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점점 한 뭉텅이로 됐고 커피와 음식을 즐겨 먹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죠. 근데 이 대림창고는 되게 입소문이 많이 나 있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잖아요. 근데 최초에 다른 브랜드가 먼저였어요. 그게 뭐게? 제가 딱 그 성수 분기 때 성수에 살았었는데 대림창고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햇살 왔네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그마치. 이름이에요. 자그마치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그마치란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성수동에 먼저 생긴 전시 겸 커피 마시는 공간이었어요. 2014년도에 이 자그마치를 만드신 김재원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성수에서 굉장히 큰 건물 LCDC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쪽에 총괄 디렉팅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인데 2014년도만 해도 이 자그마치라는 아주 작은 소형 공간을 오픈을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성수동에 이거를 만드셨냐 하면 성수동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가죽 또는 공장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주로 오는 곳이었어요. 그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와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하고 바로 가. 여기서 머물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신 거야. 여기에 이런 자그마한 공간,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간만 있으면 여긴 머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신 거래요. 그래서 거기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맨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무장길이 아니에요. 성수 1호라고 한강변에서 성수역 쪽으로 쭉 가는 그 대로변이 있는데 성수 1호에 맨 처음에 자그마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자그마치가 만들자마자 아주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보적이었거든. 그런 공간이 없었고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사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일하러 와서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래서 온 김에 뭐 힘들게 왔는데 그냥 가는 것도 너무 교통이 시간 왔다 갔다 많이 걸리는데 좀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의 감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뭔가를 전시를 해두고 공간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안에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당시에 전시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예쁜 공간을 많이 활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자그마치입니다. 이 카페가 사실 1, 2층에는 인쇄 설비를 갖춘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 창고처럼 되게 그 투박한 철 소재가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살리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성수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쇄 공장이 버리고 간 거를 다 살린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말씀드렸던 강연, 전시, 플러스 플리마켓 이런 거를 계속 돌리셨대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지금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SNS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올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을 경험을 해요. 저기 하남에 계신 분이 성수를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경험을 하시고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외국인도 SNS,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성수? 서울의 성수? 이런 거 보면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신 거예요. 아, 이렇게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계속 질리지 않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홍대, 이태원, 강남이 가장 핫했죠.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망원 을지로예요. 근데 망원 을지로로 이동하는 거를 보면서 점점 그때 당시 SNS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계속 활용하면서 바꿔주는 게 이 공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힙한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고 팝업하고 뭐 이벤트하고 경험하게 하고 계속 바꿔주면서 공간이 질리지 않게끔 그리고 저 먼 세계에서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 SNS를 활용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분이 하신 것처럼 팝업이나 뭐 플리마켓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는 지금 또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자그마치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다가 좀 한계를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연을 하다 보면 그 성수 1호는 대부분이 땅이 100평 이상이에요. 굉장히 넓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100평 하나를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때문에 여기 커피 못 마시는 거야. 커피 마시러 온 사람이 강의 중입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하면 또 딴 데에 가야 되고 거기밖에 없는데 성수에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되게 아쉽다. 근데 성수 1호에 다른 100평짜리를 빌리기엔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다가 언뜻 딱 봤는데 연무장길은 10평도 되고 20평도 되고 그런 거래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연무장길 소액 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뭐 30평, 뭐 35평, 25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신 거죠. 아, 그러면 연무장길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연무장길에 이제 오픈을 하신 게 바로 뭐냐? 오르에르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센스 있으신 게 OR하고 ER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이어터, 뭐 디렉터, 뭐 컨덕터, OR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오르에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되게 기발한 거야. 이런 센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EQ가 좋으신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거 오르에르가 이렇게 오픈을 했고, 그래서 또 하나의 연무장길을 선택하게 된 장점은 그 당시만 해도 서울숲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무서웠던 거는 그 점이었다고 해요. 이제 가로수길, 그 당시에 가로수길 굉장히 힙했잖아요. 가보면 처음 초입부터 저 끝까지 빈 가게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은. 그래서 후루룩 지나면 벌써 끝에 왔어? 이럴 정도인데, 그 당시 업무장길은 저 끝에서 여기 오는데 한참 걸려요. 왜냐, 아무것도 없어. 공장밖에. 아니면 뭐 가죽 공방.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끝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공간을 내가 싹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역시 될 사람은 된다. 예, 그런 용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르에르를 연무장길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생각만큼 사실은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김지현 대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더래요. 내가 못 보는 걸 보나 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데를 봤더니, 우리가 오르엘은 예쁘게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맞은편이 오토바이 가게였고, 옆에가 미용실, 그리고 옆에가 노래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노후화된 간판이 달려있고 막 오토바이 널려져 있고 이러니까 그것이 싫었는데, 그 옛 것과 오르에르 새 것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두 개가 같이 결합된 그 중간 지점을 사진을 찍더래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는 새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옛 것과 지금 현재가 공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느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신 거지. 그래서 오르에르도 굉장히 잘 됐고, 최근에 우리 성수동 가면은 예쁜 소품, 뭐 학용품 이런 거 많은데 이제 디자인 소품샵, 그게 뭐냐면 포인트 오브 뷰라는 브랜드죠. 그 브랜드 지금 김재원 대표가 하신 거거든요. 가보면 너무 예뻐요. 제 성수동 간 영상 보면 거기서 못 나온 영상 있거든요. 거기 문진 하나도 너무 예뻐서 제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브랜드를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LCDC까지 이렇게 기획 총괄 디렉팅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역시 이렇게 생각이 앞서가셨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이렇게 브랜드를 만든 결을 보면 옛 것과 새 것의 공존, 요게 성수의 매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에는 중공업 지역이고 400%까지 지을 수 있는 반듯하게 올려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신축을 해서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뭐 간판을 여러 개 달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런 게 건물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그 주변에 옛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강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수에 지금 많이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 이 브랜드들도 막 신축을 마구마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최근에 한 젠틀몬스터마저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되게 외계에서 온 듯한 그런 우주선 같은 느낌? 이런 거 특색 있게 딱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할 거면 진짜 특색 있고 예쁘거나, 아니면 그냥 옛것 자체에서 살짝 변동해서 조금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이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수는요, 다른 곳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유동인구들이 많죠. 근데 그 유동인구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업무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다음 퇴근 후에 뭐라도 먹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트렌디함이 같이 공존하는데 업무지구도 같이 묶여 있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주거도 묶여 있습니다. 그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강남 진입도 편리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갑자기 횡하다? 이거는 사실상 아직은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던 신사동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수동이 사실 맨 처음에 이 오르에르, 뭐 자그마치, 대림창고 이렇게 이름 나기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거 또 있어요. 옛날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강호동하고 이경규. 그 두 분이 살짝 그 성수동 동영상, 우리 2회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밥 얻어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숟가락 들고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성수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성수동 영상을 보면 무슨 벽화마을, 그 이름이 벽화마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피티를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크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피티가 그렇게 크게 된 데는 한강 말고는 없었거든. 근데 딱 보는 순간 여기 뜨겠다 강호동이 한마디 했어. 근데 그게 방송에 타면서 거기에 점점 몰리는 거야, 신기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그래피티가 예쁘게 된 데는 잘 없었으니까. 그런 이후에 바로 뭐가 왔냐면, 이나영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맥심 모카골드 아시죠? 그거 광고에 보시면 그게 성수동에 바로 나와요. 모카 책방이라 그래서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이나영이 안에서 막 트레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서 오세요, 저희 알바 뽑아요, 막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찍으면서 한 번 더 뜬 거야. 더 웃긴 건 뭐냐면 드라마 도깨비 아시죠? 공유와 김고은이 그 벽화 마을에서 한번 나옵니다, 장면이. 그러면서 이게 빵 떴습니다. 외국인들이 슬슬 오기 시작하죠, 그 드라마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동인구가 점점 생겨난 게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그래피티도 없어지고 그 건물도 없어져서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9층 신축으로 지어졌고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됐죠. 지금 그 신축된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9층 가면 카페가 있거든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공장지대 그대로 살짝만 손봐가지고 쓰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보이는데 진짜 예뻐요. 거기를 꼭 가보세요. 그럼 성수동의 과거와 미래가 싹 보입니다. 대표님, 제가 성수 살 때 저는 사실 성수가 핫해지고 막 그래도 그럴 때도 여무장길 가서 놀기보다는 아뜰리에 길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서울숲 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뜰리에 길은 어떻게 해서 이게 됐을까요?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 사실 먼저 떴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먼저 떴고, 그리고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진짜 그대로 구조 살려서 H빔 받고 그냥 예쁘게 문 동그랗게 만들고 그냥 색깔 정도 벽돌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이 정도만 수선을 해서 대부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되게 아기자기한 샵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연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먼저 떴긴 하지만 그 연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향이 돼서 거기도 약간 이렇게 고비가 온 거죠. 그래서 잠시 주춤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샵들 대부분이 사실상은 되게 개성이 있는 샵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 비슷한 거 팔고 소품 샵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이 와서도 구경할 것들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상권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빠르게 오른 집가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그렇게 무너졌던 거를 다시 살기 시작한 게 이제 무신사에서 대놓고 얘기했죠. 나 아뜰리에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바뀌겠죠. 큼직큼직하게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뜰리에 길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서울숲이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아뜰리에 길 건물을 사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루형 부지를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유일하게. 아뜰리에 길은 왜냐하면 자루형 부지 안에 들어가면 서울숲과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숲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 꽤 많아요. 거기에 이런 스튜디오를 오픈하든 아니면 카페를 오픈을 하든 뭐 레스토랑을 오픈하든 아니면 뭐 의류를 팔든 다 그냥 자연히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미 많이 지가가 올라서 좀 그렇지 않아 하는데, 아니요, 조금 주춤한 사이에 살짝 내려갔어요. 네. 근데 지금 무신사가 이제 개발을 한다고 읊었기 때문에 다시 오르긴 할 건데,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신다면 성수 아뜰리에 길 나쁘지 않습니다. 제 이제 루틴이 갈비 골목이 있거든요. 무슨 골목? 갈비 골목. 갈비. 네, 옛날. 갈비랑 중국집이랑 위에 치킨집 있고 맞아. 그렇게 있는데 거기 대성갈비라고 있어요. 그 대성갈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많이 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항상 이제 기다려서 밥 먹고. 맞아. 나도 추억 있어. 아, 진짜요? 거기에 내가 진짜 사랑했던, 어머. 사겠던 어떤 거야? 사진 누구?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성수동을 정말 안 갔던 때거든요. 근데 대성갈비는 한두 번 올 때마다 꼭 왔어요. 거기서 일단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넘어가서 놀고. 아, 건대에서 그렇게 가셨었구나. 네, 그렇게 다녔어요. 네. 저는 이제 대성갈비 딱 먹고 이제 바로 이제 서울숲 가서 한 바퀴 돌고. 건전하네. 저 2차로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너러 가서 이제 놀고 했죠. 네, 그랬던 추억이 있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일단은 그 옆에 들어선 아파트만 봐도 되게 고급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수 주민이었던 입장에서, 로컬이었던 입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살아봤지만 성수만큼 진짜 너무 좋았던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의 이제 로컬적인 이제 메리트나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성수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면 압구정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 2030년, 2040년으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2020년은 반포 재건축의 시대야. 그리고 2030년으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압구정일까요? 아니요. 한남동 재개발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2040년 마지막은 이제 압구정 재건축의 시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면 지금 반포, 한남, 압구정이잖아요. 그럼 이 옆에 붙은 건 또 뭐가 있겠어? 성수. 그리고 압구정과 성수는 바로 마주보고 있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지금 2040년대까지 쭉 흐름을 보고 건물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건물도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와 상업지, 업무와 같이 교집합이 되어져 있는 성수야말로 진짜 찐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가 성공한, 브랜드로 성공한 핵심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노후화된 건물을 예쁘게 밸류업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활용한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카페, F&B 등 상권이 계속 확장돼요. 네, 브랜드들을 따라서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또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이 상권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수 자체가 브랜드가 된 이유죠. 네, 오늘 성수의 히스토리를 좀 읊어드리면서 제가 이 태초가 된 김재현 대표가 만든 브랜드를 좀 읊어봤는데요.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옛 것과 지금 것을 이렇게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감각, 이것 또한 너무 부럽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성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건물의 매력이 곧 이 동네의 매력이 된다. 이 동네의 상권을 결정짓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김재현 대표 같은 분들이 많이 탄생하셔서 건물을 많이 브랜드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